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체말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추미애 법무부와 검찰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검언 유착의 당사자로 알려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검언 유착 사건은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그동안 채널A 이모 기자로 이렇게 네. 언론에서 네.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 조선일보에서 이동재 기자로 이제 네. 밝혔네요. 네. 채널A 기자가 아니라 이제 전 채널A 기자네요. 그렇죠. 해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검언 유착 사건은 네.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고 네. 단지 정치 권력과 사기꾼으로 불리는 그 지모 씨, 또 이철, 네.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 지금 감방에 있죠. 감방에. 또 하나는 부하 내동한 MBC. 네. 이 합작품이다.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네. 김대엽 사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네. 뭐 비교적 전직 기자 입장에서 소탈하게 있는 얘기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좀 무리하게 취재한 건 맞죠. 네. 이 취재 의혹이 앞섰어요. 마치 이 검찰하고 이제 힘이 있는 양, 예? 한동훈 검사장하고 아주 친한 양 해서 수사 협조하면 좀 봐주겠다는 식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이용했죠. 예. 이용해서 자기가 이철이라는 그 지금 감옥 12년형 받은 사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도 쓰고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무리한 취재인 거는 분명한데 그거를 지금 정권에서 윤석열 두드리기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동재가 얘기하잖아요. 제보자 X한테 보여준 그 녹취록은 100% 내가 창작한 거다. 가짜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편지를 썼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제2의 김대엽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동재 기자는 일본 연수로 가게 돼 있대요. 기자들이 해외 연수가 얼마나 가기 어렵습니까? 네? 기자들의 꿈이죠. 꿈이죠. 네. 그걸 가면 1년 동안 놀고 먹고 월급 주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학에 견문을 넓히는 대학에 거죠. 적은 걸어놓고 좀 편안하게 이게 쉬는 건데 그 가기 전에 한 건 터뜨리려고 자기가 좀 무리한 욕심을 좀 부렸다. 뭐 그래서 자기가 그 이철 쪽 대리인인 지모 씨한테 한동훈 검사장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들려주고 여러 가지 좀 작업은 한 건 맞는데 이거는 MBC하고 이철 측하고 이철 대리인이라는 지모 씨한테 자기가 역이용 당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자들은 누구나 네. 특종을 하고 싶은 욕망이 그럼요. 있죠. 그럼요. 무슨 수를 쓰든 특종을 하는 거. 그럼요. 그 특종이 많아야 좋은 언론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특종을 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대법원장 하던 윤관 대법원장이 있어요. 네. 그 아들이 조선일보 기자였거든요. 아버지 대법원장 되는 걸 자기만 몰랐대요. 그래. 자기 와이프도 알고 엄마 당사자인 아버지도 알고 다 알았는데 자기만 몰랐대요. 왜? 알면 기사 쓰니까. 그렇죠.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알면 쓰는 기자는 게, 알면 쓰게 돼야 알면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조선일보 지금도 국장인데 집안에서 나만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기자는 알면 쓰는 게 기자거든요. 그걸 검언 유착으로 몰고 가가지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참 나쁘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말 나쁜 게 한명숙 거 뒤집고 또 이 채널A하고 검언 유착이라고 몰고 하는데 거기에 죄소자가 2명 등장해요. 그러니까요. 다 죄소자가 죄질이 나빠요. 한명숙 때는 그 뭐 한명숙이 억울하게 증언했다는 사람은 그것도 한씨인데 22년형 받은 사람이에요. 순 사기로 22년형 받았으면 사기죄로는 거의 사형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죠. 이철이라고 예. VIK 다단계 금융 사기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도 12년인가 얼마인가 받아갖고. 1심에서 8년 받았거든요. 2심에서는
야, 너 정말 나쁜 놈이야, 판사가. 너 피해자가 3만 명이고 피해 액수가 7천 명이나 되는 7천억이 된대요. 피눈물 나는 돈이다. 넌 정말 나쁜 놈이 해서 12년을 올렸어요. 야. 되게 상급심으로 가면 좀 깎아주잖아요. 깎아주죠. 근데 8년, 12년을 올려서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람이 얘기한 거를 지금 그거를 지금 추미애나- 정권에서 윤석열 두드리기에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작업한 거죠, 작업. 그거를 작업에 들어간 거 기획 작품이라고 봐야죠. 기자가 좀 오버한 거를 검사까지 끌어들이고 한동훈 검사도 끌려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그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한동훈 검사장은 또 윤석열 측근이라는 것 때문에 예. 그거 다 한 통속으로 몰아서 그냥 두드리기에 들어간 거죠. 그거 보면은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수준 문제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지모 씨라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면식도 없대요, 또. 서로 일면식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동재 기자한테 접근해서 내가 여야 정치인들 그렇죠. 그 투자한 5명의 예. 그 내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자로서는 당연히 그게 그렇죠. 끌릴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 덫에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내가 큰 특종을 하겠구나. 그렇죠. 그거를 MBC도 몰래 카메라 동원하고 그 최강욱이라고 예? 그 친구도 뭐 관여가 됐잖아요. 뭐 녹취록 뭐 어쩌고 하는데 다 관여해가지고 거대한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모 씨를 뭐 대리인이랄까 네. 아니면은 에이전트로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시나리오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을 짠 거 아닌가 검은 그렇죠. 유차 예. 이 프레임을 짜고 거기다가 지금 이철이는 총선 개입까지 검찰이 노렸다. 아, 윤석열 대통령 되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계속 소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시나리오 각본에 능해요. 유해 미국에서 70년 만에 들어온 유해도 비행기 바꿔치기해서 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목적으로 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가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모 씨하고 예. 그 대리인이라는 이철 씨간에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중간에 다리를 누가 놓았을까?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지모 씨가 지금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하고 네. 민병덕 의원하고 친한 모양이에요. 네, 네. 그전부터 뭐 이렇게 사건이 있을 네, 때 네, 그렇죠. 그쪽 변호사가 같이 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게 민병덕 의원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데가 민본이라는 법무법인인 모양이에요. 네. 그 이모 변호사가 말하자면은 지모 씨와 이철 네. 깜빵에 있는 그 사람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 민주당 소속의 민병덕 의원, 네. 이 법무법인, 네. 민본 이런 데와 또 황희석이라든가 저쪽에 최강호 최강호 이런 사람들 간에 뭔가 네트워크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그 뭐 SNS에도 올리고 뭐 같이 작업 들어간다고 호흡 맞추고 그러잖아요. 네. 큰 거 터진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채널A 윤석열 기자가 끝났다고도 채널A 기자가 뭐 덫에 걸린 건데 그거를 저렇게 활용하는데 속이 뻔하게 보이죠. 그거를 윤석열 두드리기에 쓰려고 추미애 그 밑에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윤석열 부한대 방기 드는 사람 그리고 또 민주당 판 깔아주고 예? 추미애 불러 자꾸 얘기시키고 또 이철 지모 씨 그러니까 네 팀이 지금 가동이 되겠어 윤석열 두드리기에. 근데 얼마나 엉터리라는 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전문 수사 자문단 갖고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의가 달라요. 추미애는 뭐라 그러냐면 채널A 기자가 협박에 해당하느냐는 단순한 문제라 외부 전문가 같은 그 전문 수사 자문단 같은 게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중앙지검 이성윤 있는 데는 똑같이 필요 없다고는 얘기하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실체가 규명이 안 되고 사건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수사 자문단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사 자문단을 윤석열하는 수사 자문단이 안 되는 이유가 추미애는 사건이 너무 단순해서 안 되고 중앙지검 이성윤은 너무 복잡한 사안이라 안 된대요.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네요. 손발이 안 맞죠. 그러니까 뭐 수사 비밀도 노출돼서 안 된대요. 이게 채널A 기자랑 이철 감옥에 있는 친구 뭐 수사하는데 수사 비밀 뭐 국가 아닙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수사 제대로 하려면 하루면 끝나는 수사입니다. 예. 네. 결국은 지금 이 사안이 검언 유착 사건이냐, 네. 채널A 기자가 주장한 것처럼 일종의 기획 사건, 제2의 김대엽 사건이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얼마 전에도 법사위에서 그때 업무 보고를 하는 법사위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윤석열 두드릴 만큼 두드렸어요. 그런데 또 민주당 요새 단독으로 뭐 국회 막 끌고 가니까 갑자기 어제도 긴급도 법사위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검언 유착 사건을 다뤄야 한다. 네. 그 자리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북장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가 발전이죠. 근데 추미애는 결단을 내리겠다. 네. 그래갖고 오늘 다 일면 톱으로도 나올 정도로 아주 또 기사를 쏟아냈어요. 추미애 요새 아주 신났어요. 신났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무슨 결단 내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죄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결단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근데 같은데. 그건 아니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르는 건데 그건 자기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밑에 검사 인사권은 뭐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주어졌거든요. 예, 그렇죠. 앞으로 1년 남았어요. 그거 함부로 할 수 있고 꼭 굳이 내보낸다면 대통령이 나서는 수밖에 없고 추미애 권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 수사 자문단 있잖아요. 검사와 법률가로 구성돼서 그 채널A 기자에 대한 그 수사를 검찰 그 전문 수사 자문단에 맡기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이제 3일날 그게 이제 발족을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수사 지휘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추미애는 지금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갈등, 이것은 보통 사람이 보면, 상식적인 사람이 보면은 이건 완전 항명인데 조직 쿠데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지금 아노미 상태다. 난장판이다. 이렇게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자문단을 철회시키고 특임검사를 임명한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사지휘권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그렇죠. 수사지휘권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과거에는 김종빈 검찰총장도 나갔으니 이번에 그 전문 수사 자문단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알아서 나갈 거다. 그러니까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팥쥐 정도 되고요. 추미애는 팥쥐 엄마 정도 되거든요. 팥쥐하고 팥쥐 엄마하고 짜고 윤석열 검찰총장 콩쥐 아들 딸을 혼내는 거죠. 이거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윤 총장이 이거는- 지금까지 버텼는데 예. 뭐 수사지휘권 발동했다고 그래 예. 나가라고 하니까 나 나갈게.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정의고 누가 불의죠? 추미애가 지금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아놈이 말하자면 그렇죠. 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나누면 자기가 미꾸라지로 흙탕물을 만들었어요 지금. 예, 장마철에 왜 미꾸라지 몇 마리 뛰면 흙탕물 되잖아요. 예. 자기가 미꾸라지, 추미애 미꾸라지, 이성윤 미꾸라지, 저 민주당 미꾸라지, 미꾸라지들이 흙탕물 만들었지. 저 윤석열 총장은 지금 잉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도와 원칙에 따라서 지금 수사도 하고 모든 절차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같이 다 그 권력에 빌붙은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근데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 두드리기 어떻게 보면 이지매죠. 집단 괴롭힘이죠. 근데 정의가 살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가혹하게 했다고 해서 보수들한테 그렇게 욕 얻어먹었던 윤석열이 우리 자기 민주당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지금 문재인 측근을 수사하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뭐 라임부터 신라젠부터 뭐 엄청나게 지금 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뿌리가 지금 뽑히니까. 예? 잡초 저도 주말농장 텃밭 한다고 보니까 잡초 대가리만 끊어가지고 잡초 안 죽더라고요. 아, 그 잡초 대단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돼.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돼. 그래서 장마철에 뿌리 뽑으면 잘 뽑히거든요. 저도 서울시에서 네. 그 하는 20회인가 예. 그 주말 농장을 네. 한번 해봤는데 네.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거 네, 있잖아요. 네. 20평이 대평원이더라고요. 잡초 나는 거 보니까. 20평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도 그 로마 시대 때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늙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공부하고 농사다. 그래가지고 저도 농사를 좀 접어보고 있는데 무지하게 힘들어요. 공부도 또 열심히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하는데 옆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고구마를 키우는 거요, 잡초를 키우는 거요. 그래서 제가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괴롭히는 사람들이 저 잡초랑 같은 사람들이죠. 그냥 눌러 붙어가지고 다 빨아먹는데 하다못해 추미애 아들 휴가 때 왜 제대로 안 돌아왔잖아요. 자꾸 핑계대고 안 돌아와서 그 군에서는 탈영이라는 게 크잖아요. 헐령이죠. 네, 그것도 이 추미애가 당 대표할 때 있었던 거거든요. 혹시 압력을 넣어서 한 거 아니냐? 저 고발 들어와서 검찰에서 미적거리다 이제 수사 이제 시작했어요. 추미애 그것도- 부르지도 않고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저 통합당의 조수진 기자가 네. 그 문제를 그렇죠. 조수진 의원이 그렇죠, 했죠. 그 문제를 제기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동부지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그동안에 그 계속 눈치만 보고 안 했어요. 이제 수사하는 척 하니까 추미애가 우리 아들이 매일 울고 있다. 예? 너무 억울해서 울고 있다. 예. 그리고 검은 유착이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다. 나라에 대한 괴롭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괴롭힐 때는 그렇게 심하게 하다가 자기가 그것도 고소 고발 들어와서 검찰이 마지못해 하는 건데 그건 검은 유착이고 자기 아들은 맨날 울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분노하고 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엄청나게 예, 났다면서요. 도대체 정의가 남한테 칼 들이는 건 정의고 자기한테 칼 들이는 거는 남들의 유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 내로남불이죠. 지금 가장 문제는 도대체 검찰이라는 건 검사 동일체 원칙에다가 상명하복이 네. 뭐 군대는 아니지만 검찰이 가장 정확하게 지키는 곳 아닙니까? 그런 네. 원칙을. 네. 그래야만 이 수사가 일관되게 지켜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 그런데 경희대 출신 대통령하고 같은 대학이죠. 요새는 뭐 경희대 세상이니까요. 진골 성골 아닙니까? 그쪽 경희대 나와야. 네, 그렇죠. 뭐 스카이 나와가지고는 뭐 경희대한테 완전히 밟히니까. 근데 그 이성윤이가 지금 경희대 나왔는데 자기 검찰총장 내 자리 내놔 지금 이러는 상황인데 그동안 뭐 여러 차례 항명 사태를 빚었는데 수요일 날은 원래 중앙지검장이 일주일간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보고하는 윤석열 자리죠.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는 수요 네. 이 보고가 있는데 어제는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문서 틱 보내가지고 그래 아시오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거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조직 구태타 아닙니까? 그렇죠. 항명이고 그뭐 구태타라니까 이런 게. 구태타죠. 이게 말 안 듣고 하극상이죠. 오히려 배째라죠. 너 말이지. 또 우리 사람들 대통령부터 청와대부터 장관부터 너 다 내보내려고 하니 너랑 나 안 놀아. 예.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두드리게 가세라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검찰로서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그럼요. 내려야 할 사안. 어떤 결단을 해도 위헌부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심의에서 수사도 그만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대로 따르자니 그동안 수사한 게 그러면 억지로 삼성 괴롭히게 한 거냐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고 계속 기소 수사를 강행을 하면은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런 거 공고하려고 둔 건데 그것까지 무시하려면 그건 요식행위 아니냐. 그렇게 양쪽이 비판을 들어서 검찰에서 이거 심사숙고해서 결론 내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그냥 팽개치고 이성윤은 그냥 배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검찰로서 제대로 된 검찰인가. 저는 역사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 미래통합당은 국회 참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의장, 부의장 다 뽑고 상임위원장도 다 차지해버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많이 났죠. 그래서 추미애 이 장관의 행태는 본인이 더 버티기 어려우면은 지켜보다가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더 버티기 어려워서 결단을 내려야 할 곳은 바로 우리들이다. 추미애는 지금 광기를 부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탄핵을 지금 검토하겠다고 나왔어요. 네. 추미애 아웃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로 추미애가 어떻게 보면 광기를 부리고 있는 거죠. 거의 더 지켜보고 그랬다면 결단을 할 것이라든지 그 전에도 막말 많이 했잖아요. 거의 김여정 막말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막말해서 내 지시를 잘라 먹고 온갖 그 품위에 떨어지는 이런 말했는데 해임 결의안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해임 결의안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약하니까 당내에서는 지금 해임 결의안 내자는 주장도 있는데 더 세게 탄핵안을 내겠다는 것이죠. 탄핵안이 물론 해임 결의안이든 탄핵안이든 지금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쉽진 않겠죠.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탄핵안을 낼 수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100명이면 내는 거니까요. 그만큼 정치적 타격이 큰 거죠. 현 정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탄핵안 낸 적은 장관에 대해서는 없었지 않습니까?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결의안을 냈을 뿐이지. 그러니까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저는 내에서 한번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가 완전히 지금 정도를 잃었어요. 그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잖아요. 정의의 그 부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악한 법무부가 됐어요. 사악한 법무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악의 구렁텅이에서 권력에 굴종하는 그런 법무부 검찰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탄핵안을 내면은 인사안은 비밀투표를 통해서 의결하기 때문에 물론 통과는 안 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이탈표가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도 조홍천 의원이나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원들 있잖아요. 박용진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지금 말은 않고 있지만 말은 않고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아니 표창원 전 의원이 의원 그만둔 이유를 출마 안 한 이유를 정기 은퇴한 거 설명했잖아요. 조국 사태 수사하는 거고 정부 태도 보고 나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지금 막 가는 거죠.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내 위치 내가 좀 부각시키겠다. 그러려면은 청와대에 잘 보여야겠다. 이 일념으로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탄핵을 해서 국회 뜻을 한번 물어보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은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으로 급속히 빠져드는 거죠.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무너지는 거죠. 끝내는 거죠. 과거에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그 업무관 시절에 오치석 내무장관 그렇죠. 해임됐었죠. 해임됐지 않습니까? 그때 4인방이 그렇죠. 김성건, 길재호 이런 백남호 이런 분들이 4인방이죠. 그렇죠. 반기를 들어갔고 그렇죠. 가결됐는데 그 이후에 이 4인방이 참 정보부에 끌려가서 엄청난 곤욕을. 김성건 이분이 수염 멋지게 기었는데 안기부 국정원 거기 가서 수염도 뽑히고 고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퇴해버렸죠. 쌍용그룹 창업자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추미애 장관 혀 법무부와 검찰이 난장판 막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난장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영걸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추미애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은 아무 죄 없는 윤석열 몰아내기에 왜 이렇게 혈안이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